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한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한그룹에는 이제 상장된 회사가 자한바이오와 자한코스메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자한바이오는 거래정지, 부도로 인해서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한코스메틱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는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구독자 한 분이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셔서 저 자신의 관점으로 살펴본 내용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우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방향이 떡상을 하거나 떡락을 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적절한 스스로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한바이오와 자한코스메틱이 있습니다. 자한그룹에는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상장 종목은 2개인데 이 2개 중 1개가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당했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부도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차트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바이오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적정한 주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주가의 횡보를 가지다가 어느 순간 상승하고 그 뒤에 떡락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살펴보니 이 당시 이제 회사 매각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제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 올해 1년의 차트를 보면 이제 여 위에 6만원대에서 이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잠깐 올랐다가 하락하였습니다. 요 최고 기준으로 마이너스 90% 됐습니다. 그냥 다 던지고 망해라 상폐시킬 목적으로 그냥 다 던지는 것입니다. 극히나 악성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자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한솔 CMP입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이제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한솔케미칼의 이제 관련 회사였고 한솔케미칼은 이제 결국에 쭉 올라가며 우리나라 대표 그룹인 삼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에서 시작하였지만 워낙 이제 하청과 협력업체가 많아지다 보니 여기까지 연결되진 않고 당연히 안 되죠. 이제 한솔케미칼의 하나의 회사였다가 자한바이오로 회사가 넘어가면서 이제 매각이 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누 H인베스트먼트, 리버스톤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매수를 하였고 한솔케미칼은 이제 한솔CMP를 팔고 이 세 명이 나중에 자한바이오로 이름을 바꾸는 순입니다. 물론 이 세 명이 직접적으로 바꾸진 않습니다. 안시찬 대표라는 분이 회사명을 바꾸고 이제 결국에는 상패까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수 당시에 이렇게 2명이 있었지만 이인우님의 경력을 보면 광림의 대표이사를 하였고 이 이후에 자한바이오를 한솔CMP의 인수가 되었다는 점, 이 점에서 개인적으로 광림과 연관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주가 차트인데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이게 2020년이니까 이쪽에서 슬슬 작업을 하면서 인수를 준비하고 주식을 매집하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파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알아도 모른 척 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회사가 정리되고 매각 처리된 이후에 주가를 떡상시키면서 주가 차익을 남기고 안시찬 대표님에게 마무리를 담당시키고 회사를 버렸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를 이제 사고 팔고 혹은 지분 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 주식 돌리기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한번 상승하고 바로 버리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회사를 샀던 H인베스트먼트가 주식을 이제 12,000원에 샀는데 그대로 투자조합 3개로 바로 넘깁니다. 이 회사는 결국에 그냥 투자 회사로 남겨지고 실제 조합은 이렇게 해서 쭉 바로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로 넘기는 경우는 조금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점이 가장 특이하였습니다. 3월 20일쯤에 회사를 사고 이제 3월 4월쯤에 지분을 넘기고 그리고 투자 회사도 바로 다 던졌습니다. 5%에서 던지고 12%도 다 던졌습니다. 싹 다 던져서 이제 그때 주가 차익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이인우님도 이제 회사를 이제 안시찬님에게 싹 넘기고 안시찬님도 이제 싹 투자회사로 돌리고 결국에 자한주식회사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결국에 자한주식회사가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같은 편인지 아니면 협력관계인지 어찌됐든 이인우님이 회사를 산 다음에 안시찬님에게 다 넘기고 안시찬님이 이제 지분을 싹 끌어모은 다음에 마무리로 장내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점이 이제 조금 의미심장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저축은행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저축은행도 협력관계로서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면서 본인들도 주가 차익을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면 이제 요 회사를 합치자마자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 유동성을 올리고 주가 유동성을 올린 다음에 주가를 최고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쓱 빼면서 익절을 계속 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유증을 날렸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유증을 날리고 이제 다시 주가를 올렸다가 낮추고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올리면 이 고점에 물린 요쪽 층에 있는 개미들이 나오면 매물대가 더 쏟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요쪽에 이제 2만원 언저리에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다 처리한 다음 이제 필요 없다 끝났다 라고 판단을 하여서 액면 병합을 하고 이제 여기 액면 병합을 한 다음에 주가를 자기대로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식 수량이 많으면 주가를 급속도로 떨어졌을 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가를 적정한 단가에 자기들이 계산한 가격에 적절하게 팔기 위해서 액면 병합을 한 다음에 주가가 폭락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만 90%가량 빠지는 이런 사태가 이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처리를 하고 이제 회사의 돈이 다 있는 상황에서도 10억 넘는 조금 10억 넘는 이제 그런 차입금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처리되고 상폐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시간적으로도 가속화가 되었고 주가 유동성도 매우 컸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솔케미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현재 살아있는 자한 코스메틱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이 자한 코스메틱에서 지금 벌고 있으면 적당히 잘 나오시길 바라며 새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자한 바이오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이 시점에 한 번은 먹을 수 있어도 두 번 먹어서 이제 수익을 남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한 바이오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솔 코스메틱이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한 바이오가 상폐되었고 지금 이 지분도는 사실상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은 조금 고려하셔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예전의 구조가 이러했고 자한 바이오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자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 번 더 해먹던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한 코스메틱이 어찌됐든 21% 가지고 있고 NP그룹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NP그룹은 미스터 피자입니다. 사실상 NP그룹은 결국에 어느 정도 해체되었고 결국 속사정을 살펴보면 투자회사가 결국 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 지금 자한 코스메틱의 지분은 투자조합이 다 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한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끊임없이 계속 16년도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차트에 물을 타라 개인적으로는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이 너무 많고 이제 양봉이 생겨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도 알 수 없고 조금 들어온다 싶으면 다시 빼는 이런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아예 완전 바닥에서 슬슬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는 것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액면 병합을 해서 이 주식수를, 부족한 주식수를 액면 병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하게 마련해 놓은 점 또한 상당히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주식은 매우 비추천하는 종목입니다. 단타성으로 먹을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만 접근을 하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살펴보았듯이 자는 안시찬님과 투자조합이 계속 해먹었고, 특히나 안시찬님이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을 모두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던지지 않는데, 안시찬님은 20년에 회사를 산 뒤 주가를 상승시키고 끊임없이 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누님, 즉 광님의 돈이 안 써였다 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즉 이제 이 광님의 돈을 통해서 요 차익을 남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안시찬님이 자한을 가지고 있고 자한이 NP그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NP그룹 또한 투자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자한바이오와 같은 방향을 가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며, 이 시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 액면 병합이 똑같은 상황에서 자한 코스메틱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 한 가지 보셔야 할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한 그룹이라고 칭하는 요 자한 바이오와 자한 코스메틱이 두 개였습니다. 즉 상장된 기준으로 두 개인데, 즉 이 자한 그룹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자한 코스메틱이기 때문에 주가를 어느 정도 다시 살려서 사용할 카드로 쓸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 돈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 회사는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다시 무너져가는 회사를 선택해서 이제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창구로 쓸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의 문의에 의해서 시작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주식의 흐름과 지분율 변화를 보면서 회사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 영상입니다.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이 부분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